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목표치까지 쭉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오늘 발표된 도매 물가 지수를 보면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멈춤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추이입니다. 6월 달이 0.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말입니다. 이게 작년 6월에 보면 11.3%가 올라갔었거든요. 최고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0.1% 올라가는데 그친다. 6월이 0.1%면요. 이게 도매 물가 지수잖아요. 그러면 7월의 소비자 물가는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6월의 소비자 물가가 3%까지 떨어졌거든요. 작년 6월에 9.1%가 3%가 됐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도매 물가가 0.1%까지 떨어지는데 그쳤다. 이러면 여러분, 결국 7월의 소비자 물가는 3%에서 더 떨어져서 2%대로 내려앉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2%대로 내려앉으면 결국 말입니다. 이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생각했던 대로 물가가 목표 물가 2%를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점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생산자 물가도 보면 말입니다. 작년 6월에 11.3%고 올 6월에 0.1%라는 사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를 같이 동시에 놓고 보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죠. 11.3%에다가 0.1%가 오르니까 전년 대비 2021년 대비해 보면 11.4%가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기저효과가 있다는 기저효과. 기저효과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조금 올라도 오른 듯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0.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소비자 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년 6월에 9.1%까지 올라갔으니까 올해 6월에 3%면 기본적으로는 기저효과가 반영이 돼서 적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플레이션 일단 멈춤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일단이라는 게 이 이유입니다. 실제로 물가 지표의 핵심 지표인 근원소비자 물가 지표는 잘 안 떨어지잖아요. 아직 6월에 4.8%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작년 6월에 6%에 비하면 떨어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 끈적끈적하다. 쉽게 말하면 물가를 잡았다기보다는요. 이제 기저효과가 빠지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당연히 9.1%가 8.5%, 7.7%, 6.5%로 떨어지니까 이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소비자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경기까지 회복의 기미가 보이면 유가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에너지가까지 올라가면 물가는요 아직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물가가 약간씩 내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시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오늘 시장도 보면요 이제 인플레이션 일단 멈춤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시장은요 요동을 치는 겁니다. 오늘도 요동 쳤습니다. S&P 500 지수가 드디어 4,510.4까지 10.04까지 올라갔어요. 0.85%가 올라가서 37.88이 올라갔거든요. 말이 여러분 4,500이 올라간 것이지 이 4,500이라는 숫자는요 어쩌면 말입니다. 정시가 엄청난 화랑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지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정시가 난리가 났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미국의 정시는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4,500을 넘어섰으니까 이런 것은요. 거의 우리가 보지 못한 숫자가 지금 들어온 겁니다. 이게 대형주 중심이거든요. 대형주가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도 올라갑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 1.58이 올라가서 드디어 14,000을 넘어섰습니다. 14,138.57로 마감했어요. 219.61이 올랐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까지도 폭등했다. 14,000까지 올라갔으니 시장은 엄청나게 잘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지수도 0.14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47.71이 상승을 했고요. 34,395.14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요. 그야말로 요동칠 만큼 올라갔죠. 4거래일 연속 계속 올라가니까 이번 주 내내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 내내. 월, 화, 수, 목 계속 올라갔습니다. 아마 미국의 금요일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감지는데요. 물론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 아마 기술적 하락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4거래일 연속 올라가니까 피로감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도 예상은 되지만 중요한 것은요. 시장이 말입니다. 지금 물이 올랐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투자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요. 이게 기저효과가 작동이 됐다고도 봐야 되거든요. 기저효과가 작동이 돼서 생산자 물가가 0.1까지 떨어졌다. 이렇게도 봐야 되고요. 게다가 이게 물가가 근원소비자 물가, 핵심 물가 지표는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투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요즘 같을 때 투자 잘못하면요. 솔직히 내 자산 박살나는 거 우습습니다. 워낙 말입니다.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심해요.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떨어지고 또 어떨 때는요. 거품이 끼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르르 몰려가서요.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 쭉 올라가다가 그리고 또 떨어지다가 이럴 때는 여러분 정환전 TV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생업에 열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생업에 열중하면서 현금을 계속 쌓아가고요. 그러면서 가끔 저축을 하는 것. 뭐 저는 삼성전자에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씩 저축하는 것. 그러면서 시장을 계속 살펴보는 것. 이렇게 관망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너무 모든 것을 말입니다. 급하게 서둘다 보면요. 저는 시장 자체가 말입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진짜 조심하면서 그 조심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시장을 저는 지켜봐야 된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저는요. 늘 시장의 불안감은 상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조심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